자궁내막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수술에 대한 고민. 오늘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병원에 가면 자궁내막증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해보는 초음파 검사로는 자궁내막증을 확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혹이 있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게 단순 물 형태의 난소 낭종인지 자궁내막 세포로 이루어진 자궁내막증인지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내막증의 확진은 어쨌든 침습적, 그러니까 복강경이든 개복이든 수술을 통해 조직을 떼어내고 검사를 해서 자궁내막 세포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해요. 단순 물혹인지 내막증인지 알아보자고 뱃속을 열고 수술을 하기는 꺼려지니 가장 자세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MRI인데, 그 또한 그냥 진단을 하기 위해 MRI 비용을 내야 한다면 당연히 금전적인 고민도 하게 되죠. 그래서 간편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를 보면서 자궁내막증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혹 형태를 보이는 자궁내막종의 경우는 초음파로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유착이 된 상태는 초음파로 체크도 안 되거니와 유착이 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는 배변통이나 배뇨통, 성교통 같은 증상과 자궁이 뒤로 구부러져 있는 그런 경향성으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추정하는 정도에 그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궁이 뒤로 구부러져 있는 자궁 후굴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복잡하죠. 결국 초음파로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는 것은 자궁내막증 여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추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수술해야 해? 말아야 해? 이 질문에 yes, no 답변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기준은 크기입니다. 4cm 미만의 혹이라면 혹이 있네요. 2, 3개월 간격으로 좀 지켜봅시다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6cm가 넘는 경우는 내막증이 아니더라도 수술하는 걸 고려해 보시죠 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염전, 그러니까 꼬이거나 파열, 터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4cm에서 5cm의 혹이 있다면 고민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은 이 4, 5cm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줄어든다면 수술하라는 얘기는 안 들을 테니까요. 그리고 1cm에서 한 3cm의 작은 사이즈에서 더 커지지 않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물론 7cm, 8cm 이상의 사이즈에서 또 수술을 원치 않은 분들도 있고 수술 후 재발되어 재수술을 원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통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이 의심이 되고 극심한 통증, 생리통뿐만이 아니고 배변통, 배뇨통, 성교통, 요통, 골반통, 또 신경자극으로 인한 음부나 다리의 견인통 등등 이런 통증에 시달린다면 유착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막증으로 인한 통증은 그만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유착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자궁내막증의 특성상 재발될 확률이 높아서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괜찮은 듯 했다가 생리주기 몇 회를 반복한 후에는 원상복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케이스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말 내원한 미혼의 20대 후반 취준생인 분이에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공부를 해야 하고 수면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2020년 초부터 부정출혈이 지속되고 복통뿐만이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동안 앉았다 섰다 누웠다 온갖 자세를 바꿔도 편하질 않습니다. 초경부터 심했던 생리통은 점점 더 극심해져서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런 날은 공부를 포기하고 종일 누워서 통증을 참다가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2020년 9월경에 검진을 해보니 좌측 난소에 4cm 조금 넘는 혹이 보인다고 합니다. 내막증일 수도 있고 무록일 수도 있으니 2달 있다가 다시 보자 라고 했고, 11월에 초음파를 다시 보니 크기는 동일해서 내막증일 수 있으니 비잔을 먹어보자 해서 복용을 했으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복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서 도저히 계속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원을 한 분입니다. 자궁내막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이분의 치료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이분은 소화기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은 편인데다 오랜 기간의 수험 생활로 면역 기능과 체력 저하가 심각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썼고, 본인의 수험 생활에서 가능한 생활 관리를 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은 치료를 종료한 지 1년이 넘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을 괴롭히던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심해진 월경통은 물론 초경부터 있었었던 월경통도 완화되어 진통제는 생리기간 동안 한 알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사이즈. 4cm의 낭종 사이즈는 3cm대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상은 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혹은 수술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답은 당연히 안 하고 지켜보는 게 맞겠죠. 이분의 경우 1번의 사이즈와 2번의 통증 항목이 조절되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답변은 NO 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마다 사이즈, 통증의 양상, 신체 상태, 생활 환경이 다르니까요. 수술의 여부는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없이 사이즈를 줄이거나 통증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100%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궁내막증은 그리 호락호락한 질환이 아닙니다. 6에서 7cm를 훌쩍 넘기는 자궁내막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도 수술 없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꺼내고 시작합니다. 내 면역 기능의 개선이나 신체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통증 같은 증상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지만, 이미 물리적으로 커져버린 사이즈의 혹은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커다랗게 불었던 풍선에 바람을 뺀다고 하더라도 불기 전에 새 풍선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수술에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니 통증 같은 증상만 없으면 더 커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인식과 재발이 잦은 질환의 특성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신 계획 여부입니다. 난소 주변 내막증의 수술은 난소 기능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 조건이 1번 사이즈, 2번 통증의 조건과 함께 조합이 되어 있으면 경우의 수와 복잡도는 훨씬 높아지겠죠.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비슷한 케이스의 내용은 올린 적이 있어서 블로그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를 통해 그 내용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